혹시 이분들에게 좀 더 꿀팁 같은 거,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한 꿀팁 같은 게 있으시면 혹시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의사소통하고 듣는 데 제일 많이 하고 제가 한때 이렇게 했던 지어내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듣겠다. 그래서 가능한 한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부분들에 있어 제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하나의 방법은 일단 좀 들어주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고, 그것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가능한 들으려고 하고, 우리 팀장님 얘기도 우리 사회자님도 듣고 신혜당 쌤 얘기도 듣고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잘 듣는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흔히 막 경청이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게 그러면 과연 어떤 걸까? 그리고 어떤 게 잘 듣는 경청일까라는 생각도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신혜랑 원장님께서는 보시기에 경청이란 좀 어떤 거, 그리고 경청이라는 걸 좀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게 좀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너는 이야기해, 나는 그냥 듣고만 있을게 하는 거는 사실 경청이 아니죠. 네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나는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태도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시선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개 끄덕여 주시는 분들도 앞에서 긴장돼서 하고 있는 저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쳐주고 같이 공감되면 고개도 이렇게 끄덕여주고 하는 그런 태도들도,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를 충분히 느끼게 하는 그런 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아이 컨택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표정을이나 내 말을 잘 느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의사소통을 할 때 요즘에 최근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청이라는 게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내가 또 몸으로 같이 표현을 해준다면 서로의 공감을 하는데 더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글도 올라왔는데요. 새로 입사하는 새내기들을 위한 조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라왔는데, 혹시 원장님께서 이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내기들은.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더 못하거든요.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처음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잘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나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스스로가 지쳐요. 나는 왜 부족하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상사한테 혼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처음엔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칭찬만 받아야 돼, 나는 무조건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새내기 분들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나는 아직은 부족하다, 나는 처음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 센터장님께서도 조언해 줄 만한 게 있으시면?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결과를 자꾸 창출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고, 경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성적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데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투자할 건 즐기는 것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즐기는 에너지를. 그리고 정신과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많이 하는 것은 요즘 하는 것처럼 이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이제 새내기는 새내기답게 뭘 몰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알아도 피곤하잖아요.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걸어버리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이 있고, 특히 새내기 때는 자꾸 물어보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물어보는 거.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물어봐주는 것 자체가 그분들하고 그렇게 친해지는 요소고 당연히 필요해지고, 또 그 물어봤을 때 훨씬 더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직장 생활이 편해지기 때문에
예, 자꾸 물어보는 것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즐기는 것을 항상 최선을 다해라.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번아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 나는 한 번씩 너무 지칠 때가 있어. 이렇게 느껴지실 때가? 아마 말씀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들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요즘에 그런 말들도 많이 있잖아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사표 한 장쯤은 가지고 다닌다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신혜라 원장님께서 이제 이 번아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번아웃이라는 게 말 그대로 다 불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있으면 기쁠 일도 없지만 슬프고 화낼 기운도 없어요. 왜? 그러니까 감정이 이미 소진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초기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뭐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이런 상사들이 미울 수 있지만 이게 점점 번아웃이 심해져 가다 보면 그런 감정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에 있어서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절망감이 들죠.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당연히 발휘를 못 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체적인 증상으로까지도 나타나요. 뭐 두통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번아웃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걸 좀 더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력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우리 신혜랑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큰 의미에서 번아웃을 얘기하고 어떤 이렇게 업무상에서 하는데 좀 더 축소해서 번아웃을 얘기하면은 어차피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는 죽음을 방지할 수 없잖아요. 노인분들을 만났을 때는 최선을 다해도 끝이 잘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좀 더 번아웃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정신과에서도 마찬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특히 정신질환자들이 있었을 때 치료를 해도 약 4분의 1 정도는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하고 일을 함께 하면 내가 아무리 해도 지치고 거의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방법은 그래서 서로 그런 부담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팀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쉬는 부분이니까 소진 예방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는 부분하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시간이 됐을 때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심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담을 해야 된다든가 많은 부분에서 이 병역 일을 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에서 또 마찬가지 군대를 안 가려고 엄청나게 힘을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무리 바꾸려고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또 그분들도 안 보내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을 구별해 나가는데 어렸을 때 서로 그래서 좀 나누는 부분들이라든가 너무 지쳐 있을 때는 쉬게 한다든가, 특히 자살 예방도 우리 이슈가 많이 되듯이 자살 예방도 최선을 다했어도 자살하는 사람을 방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제 책임을 그분한테 특히 이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분은 쉬고 다른 분이 또 맡고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감원청장, 결국은 뭐 보건복지부 장까지 이렇게 책임이 살짝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같이 나누는 것이,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그 시간을 갖는 것, 끝이 없을 때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처럼 쉬는 중간중간에 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